안녕하세요. 생방송 540 스튜디오입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아이들의 방학이 들어갔는데요. 이 겨울방학이 길어진 만큼, 겨울방학이 시작된 만큼 그만큼 아이들에게 하는 잔소리도 늘고 아이들과 벌이는 실랑이도 참 힘겹기만 합니다. 이럴 때면 내가 정말 나쁜 엄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와 자녀가 더불어서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교육 비법에 대해서 커뮤니온 코칭센터 김한수 대표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전국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의와 코칭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네. 이 부모와 아이들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뭔가요? 부모님께서 이제 자녀에 대한 학습에 대한 것은 항상 변함없이 제1의 관심 영역이라 볼 수가 있는데 네. 최근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역경도 이겨나가고 또 스스로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대한 공부를 많이 시키시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코칭에 대해서도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아이들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보다도 네.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빈도수를 따져본다면. 네, 우리 흔히 네. 말하는 왕따, 그렇습니다. 뭐 이런 따돌림 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나름대로는 부모님께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시지만은 그래도 아이들한테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어떤 점을 가장 많이 놓치고 가시는가요? 주로 부모님께서 많이 하시는 실수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대부분들은 부모님의 그 틀 안에 아이가 그 틀 안에서만 놀아야지 만족을 하는 경향이 있죠. 네. 그렇다면은 아이는 부모님을 만족시키는 그 범위 안에서만 행동을 한다면은 부모님하고 똑같거나 네. 아니면 그보다 못한 수준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천재적인 아이인데 부모의 그 관점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다른 행동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좀 더 넓고 열린 그런 마음으로 봐주실 때 아이들은 훨씬 자유롭고 명랑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더불어서 행복해지는 방법 그리고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커뮤니온 코칭센터 김한수 대표님의 강의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방학이 됐기 때문에 자녀분들하고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많으시죠? 예. 근데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시나요? 혹시 아마 아이들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그 얘기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옛날에 얼마 시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모로부터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제 베스트 원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 공부해라는 소리를 가장 듣기 싫어해요. 자, 그래서 방학 때서 특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실 텐데 한번 저희들이 했던 어머니들이 지금 겪으시는 그러한 행동들을 한번 통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공부해라. 야, 이 녀석아, 좀 공부 좀 해.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그러니?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자녀가 갑자기 엄마의 사랑에 감동했어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아껴주시고 그러는지 정말 그 사랑에 제가 보답하는 의미로 정말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가지고 자녀가 막 울면서 감동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자녀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십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라는 얘기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때 또 대학교 가서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공부를 안 한다는 거를 알고는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습관적으로 공부해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방지할 수 있을까요? 또 가장 아이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고 정말로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사실 오늘은 주제는 그거거든요. 좋으시죠? 네. 좋으시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어머니께서도 똑같이 옛날로 한번 돌아가보셔도 좋아요. 역지사지라 그래서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참 기분이 좋았지? 이것만 생각하셔도 상당한 지혜를 발휘하실 수가 있어요. 모든 어른이고 자녀고 간에 상관없이 우리들은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공부해라고 하는 그 말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은 너는 공부하는 아이다 아니다. 공부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깊게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럼 아이는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일까요? 그렇지 않은 상태일까요? 그렇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엄마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있지 않아라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 말이 옳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아이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그 자신감, 아니면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반항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아이가 스스로 참 나도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기분 좋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먼저 마음을 열어주고 그런 열어준 마음 상태에서 이것 하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너는 쓸데할 데 없이 그 연예인 이름, 스포츠 스타 그런 사람들 이름을 그렇게 잘 외우면서 학교 하라는 공부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도 왜 안 외우고 그러니?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거기에 자녀의 강점을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야, 너는 어쩜 그렇게 스포츠 스타라든가 연예인 이름을 잘 외우니? 너 정말 대단하다, 암기력. 거기에서 암기력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암기력이 좋으면 너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정말 대단하게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널 믿어. 이러면 어떨까요? 같은 현상이지만 그 현상에서 나타나는 아이는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런 비슷한 예가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자기를 모르는 코끼리와 비유가 될 수 있는데 이 코끼리가 서커스단에 일찍 어린 코끼리였을 때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서커스단에서는 이 코끼리를 묶어놔요. 여기 말뚝을 하나 박아놓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아기 코끼리였을 때는 힘이 없어서 못 간다고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어른 코끼리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말뚝 하나 찌면은 금방 쉽게 뽑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끼리는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렇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라고 하는 생각에 그 사고방식에 말뚝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 한 코끼리는 계속해서 엄청난 그 힘을 갖고 이 말뚝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들, 부모님들의 일방적인 그 틀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그 협소한 그런 제한성을 자꾸만 각인시켜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까요? 예. 지금 현재 보이는 그 장면들은 계속해서 눌러주십시오. 다 나올 때까지. 광원이 있고 중간에 필름이 있고 영상이 있죠. 이 요걸 뭘 지금 상징을 하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울 밑에 선 봉선화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자, 여기서 봉선화가 있죠. 봉선화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처량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봉선화가 처량한 걸까요? 아니면 봉선화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처량한 걸까요?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 내 마음이 처량하니까 밖에 보이는 봉선화도 처량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노래가 1920년대에 지어진 홍남파 작곡 김형준 작사의 봉선화라는 노래죠. 1919년 바로 그 전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운동이에요. 많은 우리 유관순 누님 비롯해서 저한테는 누님이 되시는데 그 누님께서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벌이시다가 잡혀가셨죠. 그 많은 분들이 처참하게 사형을 당하시고 또 투옥을 당하셨어요. 자, 일본의 강점기에서 참 많은 그런 답답함을 억울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그 민족적으로 정서가 쓸쓸하고 힘들겠죠. 처량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 아름다운 꽃을 보더라도 처량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세계는 사실은 객관적인 세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주관적인 세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같은 봉선화 노래를 하더라도 굉장히 분위기가 다른 노래가 있죠? 그거 아시죠? 손대면 턱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화라 부르리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노래는 누가 부르는 노래예요? 현철 씨가 불렀지만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그걸 봉선화를 부르면서 자기 애인이 떠오른 거죠. 왜? 사랑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다 사랑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다음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자 하트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자 시계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아간 걸 한번 주의 있게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보십시오. 신기하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또 돌아가요. 자 이것처럼 왼쪽으로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게 그 상징적인 거 착시 현상인데 착시 현상이지만 하여간 자기가 인정하는 것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하는 그 자기 관점은 사실은 어머니의 관점이 변했을 때 아이가 정말 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이가 보는 그 세계가 아이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엄마의 마음이 투사된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서